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 개론 17번을 풉니다. 자, 17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연히 상법의 적용을 받겠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업무를 실행하는 것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 5억 이상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최소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산의 관리 및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죠. 실체 회사입니다. 실체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배당하는 회사가 주 목적입니다. 당연히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자,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체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영주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임직원을 상근으로 반드시 두어야 되고 본점과 지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겠죠.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으로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최저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면 되죠. 자,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회사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명목형이요. 그래서 등기로만 법인 설립 등기로만 돼 있는 회사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당연히 설치할 수 없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명목형으로서 페이퍼상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설립 자본금이 3억 이상이고 6개월이 지난 다음날 최저 자본금이 50억 이상만 되어도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명목형 회사이기 때문에 형식상 명목형 회사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그리고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의 특별한 회사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 그런다. 당연히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에 위탁할 수 있는 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는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실체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있으니까 상근 직원을 두어야 되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죠. 자, 이게 종류가 반드시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실체형 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명목형, 기업 구조조정 명목형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설립 자본금도 반드시 외워야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으로서 설립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 회사로서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되고 최저 자본금은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기관리는 5억 원, 70억 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 6개월에는 50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물 출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받아주는데 처음에 회사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물 출자는 가능하지만 현물로는 부동산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투자자는 영업인가 최저 자본금 이상 이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로 출자할 때는 최저 자본금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로는 설립할 수 없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현금으로만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로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개발까지 하려면 주주총회에 결의를 두어서 국토부 장관에게 그 적정한 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도 부동산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명칭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산 구성 요소는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두고 나머지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체 자체로는 반드시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자체로 자산을 구성해야 됩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반드시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을 기본으로 하고 종류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5억 원, 최저자본금 70억 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회사로서 설립자본금 3억 원, 최저자본금 5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물 출자,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으나 첫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최저 자본금 갖추기 전에는 회사를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설립할 수 없다.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설립합니다. 부동산으로 출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6개월 이후 최저 자본금 그 준비 기간 이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함부로 단타 매매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주거용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3년 이내에는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 구성 요소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총 자산의 80% 이상이 될 때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어서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제한도 있는데 대주주 제한도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으로 자 2분의 1, 50%까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주주가 50% 이상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주식 소유 한도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0%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주 많이 혜택이 주는 거죠. 50% 초과 금지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출자라든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 70%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자 1인 주주 초과 한도도 없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1인 주주 초과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면 아주 쉬운 문제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기업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답니다. 자, 이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밖에 없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직접 실체형으로서 경영주가 직접 부동산 투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상근 임원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자산 투자와 운영은 자산관리사에 위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자 설립 등기 이후 반드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설립 등기 이후 반드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게 설립 등기 이후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하는 의무입니다. 직접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니은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아무나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정답 3번 니은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17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니은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번부터 2번, 4번, 5번은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유형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하면 직접 관리, 위탁하면 간접 관리 또는 위탁 관리. 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위탁 관리의 일종입니다. 또 직접 관리, 자치 관리라고 그러죠.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위탁 관리 또는 간접 관리. 자, 이것은 부동산의 관리의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치관리, 직접관리, 위탁관리, 간접관리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일 뿐이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